그래서 결국에 이 성과와 관련된 게 rise above challenges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에 도전이나 어려움을 딛고 겪어서 성장하자라는 그런 느낌이야, 그렇지? 그래서 밑에 있는 제목, 본문에 있는 제목이 바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resilience라고 나와 있어요. resilience 뭡니까? 단어에서 외웠잖아요. 뭐예요? 회복 탄력성. 이게 제일 중요한 너네 키워드가 될 거고 이건 무조건 외부 지문으로 나올 거야. 됐어? 여기까지. 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결국에 무슨 힘이야, 얘들아? 극복하는 힘이 돼요. 됐어요? 무언가를 극복하기 위한 힘이다.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래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본문 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빠릿빠릿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시립 웰니스라는 게 원래 건강이라는 뜻이에요. 건강. 됐어요? 시립 건강센터의 소식지가 이 밑에 있는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냥 저는 시립 웰니스 센터라고 할게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This week's topic. 이번 주의 주제요. 뭐에? 이 센터의 소식지에서의 이번 주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요. is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에 5월이라는 애가 하나 나왔잖아요. 이 5월은 컴마 다음에 나온 5월이죠. 이거 동격입니다. 됐어요? 동격의 5월을요 우리가 하나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 resilience라고 말하면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극복하는 힘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우리 윗부분에 있는 본문의 제목과 똑같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에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내용이 밑에 있는 부분에 나올 것이다. 야, 그래서 줄리아라는 애가 한 명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동격의 컴마야. 컴마 쌍컴마니까 그냥 괄호 쳐버립시다. 결국에 유명한 의사인 줄리아가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에게 얘기를 해준다라는 사형식 텔이 들어간 거다. 그치?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us 나오고요.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뭘로 나왔다? how라는 의주동으로 나왔다 라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아니면은요 너네가 결국에 이게 관계부사 파트가 너네 문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the way를 하나 써놓으면요 how랑 같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the way는 how랑 같이 쓸 수 없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쓰는 거야? 대신에 뭐를 쓸 수 있어요? in which를 쓸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될까? 이거 하나만 정리해 주시고 how가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how를 빼고요 us 뒷부분에 the way that 아니면 the way in which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문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본문대로 그대로 의주동으로 보셔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지, 뭐를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다룰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라는 거죠. 뭐 함으로써요? cultivate, 기르다라는 뜻이죠. by라는 전치사 나왔으니까 어제 배웠잖아요, 그렇지? 전치사 다음에 뭐가 나온다? 동명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에 cultivating 들어가시는 거. 결국에 기름으로써요. 뭐를 기르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 힘을 기름으로써 결국에 이런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될까?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에 여기에 our inner strength라는 게 결국에 뭐가 될까요, 얘들아? 이게 뭐와 똑같은 말일까? 그렇죠. 회복 탄력성 좋습니다. resilience라는 회복 탄력성이에요. 결국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 기름으로써 결국에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오, 잘 따라가요, 역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으로 내려가 보자.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오케이, 밑에 있는 부분 봅시다. 그래서 no life, 얘들아, no라는 게 문장 맨 앞에 나오면서 전체 부정을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한번 확인해 봅시다. no life, 어떠한 삶도요 뭐뭐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삶도 뭐하지 않다라는 거야. 결국에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될까? 문제가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어떠한 삶도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삶도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 무슨 말이야? 삶이라는 건 항상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될까? 삶이라는 건 항상 문제를 직면하는 게 바로 삶이야. whatever 나왔네요. 얘들아, whatever와 관련된 거는 우리가 복합, 관계, 대명사에서 봤었죠. 근데 여기는 복합, 관계, 형용사예요. 뭐 이렇게까지 안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여기를 이런 식으로 바로 칠 수 있습니다. 됐어요? whatever 다음에 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whatever life path 자체를 하나의 복합관계 대명사처럼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무슨 삶의 길이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무슨 삶의 길이든지 간에 우리가 선택한 것이 무슨 삶의 길이든지 간에 이렇게요. 알겠죠? 이 해석 잘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에 목적어 없다라는 것도 하나만 체크를 해둡시다. 목적어 앞으로 빠져나가는 거기는 하거든요. 원래는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고른 게 무슨 삶의 길이고 무슨 인생의 길이든지 간에 결국 우리는요. 우리 모두는 다 뭐를 겪습니까? adversity. 결국에 역경을 겪습니다. 오케이? 역경과 고난이 없는 삶이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문제가 없는 삶은 없는 거야. 결국에 역경을 모두 다 우리는 경험하는 거야. 똑같은 말. problems랑 adversity 다 똑같은 말이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this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이요. 이것이라는 건 당연히 누구를 받아줄까요? 그렇죠. 이 역경이라는 건 됐어요. 문제라는 건 역경, 고난이라는 건 결국에 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뛰다라는 take의 뜻이 나왔어요. 이 역경은 뛸 수 있습니다. 형태를요. 질병의 형태를 띌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고들의 형태를 띌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에서의 실패의 형태를 띌 수도 있으며 결국에 가족 관계, 가족과 아니면은 관계에 대한 그런 이슈, 문제의 형태를 띌 수도 있고요. or 여기 있는 부분 보여요? 봐봐요. A, B, C, D, or E로 나온 거예요. A, B, C, D, E. 결국에 이 illness, of illness의 이 of에 대한 뒷부분에 있는 명사가 이런 식으로 병렬 구조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될까? 그러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목적어가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야, 결국에 역경이나 고난, 문제나 어려움이라는 건 질병이나 사고나 시험에서의 실패, 가족관계나 아니면 다른 친구관계 그런 문제 혹은 다른 스트레스들의 형태를 띌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역경이라는 거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를 결국에 우리 삶에서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 그거를 다 겪을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에 직면하면 우리는 맨날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 그 마이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라는 거야? 그렇죠. 회복 달력성. resilience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될까? 그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밑밥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밑에 있는 부분으로 내려가 봅시다. 결국에 to cover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런 느낌이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요. 이를 다루기 위해서 we all need the ability 우리는 모두 필요로 합니다. 능력을 필요로 해요.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냐면 to overcome difficulties 결국에 어려움을 극복할 그런 능력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컴마 다음에 위치 나온 거 보여요? 이 컴마는 당연히 계속적 용법이잖아 얘들아. 이해될까? 계속적 용법. 그러니까 that은 되겠니? 안 되겠니? that은 절대로 안 되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라는 건 당연히 형용사 절이니까 괄호 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라는 걸 극복하는 능력 자체를 선행사로 봐주시면 돼요. 얘가 선행사다. 오케이? 얘가 선행사다. 그래서 이 능력은 뭐로 알려진 겁니까? 뒷부분에 목적 없는 수동태로 잘 들어갔죠? 뭐라고 알려져 있어요? As resilience. 결국에 회복 탄력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다 보니까요. 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요. 뭐 플러스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뭐 플러스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좋아요! 접속사 플러스 야 여섯 말이야. 지금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여섯 말이야? 정신 차려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지. 이해돼요? 아우 좋아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으니까 and 뭐로 바꿀까? 위치 자체를 and is로 바꿀 수 있겠죠. 왜요? 앞에 있는 ability 자체가 선행사일 테니까 당연히 is로 받아주는 겁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and it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약간 위기감이 오나요, 얘들아? 그지. 누군가가 계속 쫓아오고 있는 거야. 내 실력보다 더 많은 실력을 가진 애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줄 쫙 붙잡고 있어야겠죠. 밑에 있는 부분 봅시다.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결국에 means, 의미합니다. mean 다음에요, 얘들아. ing가 들어가면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야? springing back, 뭐예요? spring back, 다시 튀어오르다. 됐어요? 다시 튀어오르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 회복 탄력성의 정의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마치 뭐처럼요? 통통 튀기는 공처럼요. 뭐 한 이후에 통통 튀기는 공이야? 지면에 부딪힌 이후에, 땅에 부딪힌 이후에 통통통통 튀기는 것처럼요. resilience라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다시 튀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여기가 바닥이야. 공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탱탱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탱탱볼이 여기에 딱 닿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고. 우리는 아래로 내려갔으면 이 아래로 내려간 걸 좌절이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그러면 좌절한 이후에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야 된다고. 그 힘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될까? 여기까지 제대로 알아두시고 회복 탄력성의 정의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밑에 있는 부분으로 내려갑시다. 밑에 있는 부분. 그래도 우리 예전에 봤던 그런 지문들보다는요 정갈하게 내용적인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거예요. 1단원이나 2단원보다는 훨씬 더 낫다. 시험 문제 내기도 편해요. 이런 지문들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 한번 다시 봅시다. If you are resilient, 결국에 너가요 뭐 하다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다면, 그죠? 너는요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겁니다. and 그리고요 이 and 자체가 동사와 동사를 명령 구조시켜주죠.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됐지? 뭐로부터요? 힘든 시기로부터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너가 경험하는 힘든 시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나 알아주시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 experience 자체가요 삼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고 일형식으로도 쓰이는 경우가 간간히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부분에서 너가 경험한다, 어려운 시기를 경험한다, 이런 식의 해석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요? 뒷부분에 뭐를 경험했는지와 관련된 게 존재하지 않는다. 목관대 생략. 여기까지 이해돼요?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뭐 관계부사라고 하신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관계부사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야, furthermore, 더욱이, 게다가 이런 접속부사의 힌트는 무조건 빨간 색깔 세모 표시 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더욱이, 게다가요, 너는요 뭐 할 수 있냐면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거야. 뭐로부터요?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furthermore로 나왔을까 얘들아? 윗부분에서 결국에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어려운 시기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그럼 회복 가능성과 관련된 걸 말해줬다면 빠르게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를 말해줬다면 이 furthermore 뒷부분에선 너는 심지어 역경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도 있어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furthermore로 이 내용과 이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문장 삽입이나 순서 추론의 가장 강력한 힌트가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알아두셔야 돼요. So 그래서 마지막 결론 하나 나오겠죠. Resilience,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is the ability, 결국에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다루는 능력이야. 그리고 결국에 회복하는 능력이야. 그리고 결국에 and를 기점으로요, handle, to handle의 handle, 그 다음에 recover, to recover이 되겠죠. and to benefit, 이렇게 투부정사 3개를 병렬 구조시켜준 거예요. 투부정사가 병렬 구조를 이룰 때는요, 뒷부분에 있는 투부정사의 to는 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굳이 to handle, to recover, and to benefit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나왔다. 결국에 어려운 그런 삶의 사건들로부터 이점을 얻을 능력이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다시 한번 해석하고 넘어갑시다. 다시,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요, 결국에 어려운 삶의 사건들로부터요, 결국에 어려운 삶의 사건들을 다루고요, 그 다음 어려운 삶의 사건들로부터 회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점을 얻는 능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결국에 회복 탄력성의 정의만 주구장창 설명한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무엇인가? 결국에 역경이나 고난이 있었을 때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힘, 혹은 그 역경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서 더 발전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resilience라는 회복 탄력성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이거는 참 외부 지문으로 나오기 굉장히 좋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정의 자체를, resilience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외부 지문으로 나올 법한 그런 resilience와 관련된 지문을 몇 가지는 좀 뽑아 올게요. 그래서 본문 두 번째 있는 내용 한번 확인해 봅시다. 본문 두 번째. 그래서 there are, 있다라는 거죠. 뭐가 있냐면요. 야, 이제는 이거 문장 성분 체크를 이렇게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얘들아, 그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에 있는 successful people 자체를 수식해주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 나왔어요. 주관대 who. 당연히 대수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너네 문법이잖아요. 상관접속사가 문법으로 나왔습니다. 진짜 얼마나 낼 게 없으면 상관접속사가 문법으로 나오니. Not only A, but also B. also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얘들아. 오케이? Not only A, but B. Not just A, but also B. 이런 식으로 나와도 돼요. Not merely. 이거 다 정리해버립시다, 그냥. Not merely로 나와도 되고요. Not just로 나와도 돼요. 이거 두 개는 기억하고 갑시다. 됐어요? M-E-R-E-L-Y 그 다음에 just, 그죠? 결국에 not only but B가요, 지금 결국에 동사 두 개를 병렬 구조 시켜주고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잘 봐보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역경 속에서 생존했던 사람들이야. 됐지? 역경을 이겨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고 모두 했던 사람들이야. 결국에 그 역경이라는 거 봐봐요. adversity 자체를요, 이수로 받아주는 거죠. 지금 그 역경을 사용했던 사람들이야. 뭘로요? 디딤돌로요. 성장에 대한 디딤돌로 사용했던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해석되겠니, 얘들아?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who는요, 어디까지 바로 치시면 돼? 여기까지 바로 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상관접속사가 동사 두 개 병렬 구조 시켜주면서 동사가 두 개 나왔거든요. 이렇게 파란 색깔로 동그라미 체크해 놓읍시다. 됐을까요? 그래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역경을 극복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역경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 모두 했다라는 거,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서 그 역경이라는 걸 사용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화 작가인 누구요? 야,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한스 안데르센이라고 하거든요. 한스 안데르센. 됐어요? 한스 안데르센이라는 그런 동화 작가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를 말했냐면요, 대절을 말한 거죠. 여기 있는 이 대는요, 명적 대시되겠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그의 어린 시절, childhood라는 건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의 가난과 빈곤, 그지? 어린 시절의 가난과 결국에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것, 이런 느낌이죠.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것, and 그이고요. His experience, 그의 경험이에요. 뭐의 경험이야? 나왔네. of라는 전치사 뒷부분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가 나온 거야? 동명사가 나온 거지. 근데 동명사가 그냥 능동으로 나왔니? 수동으로 나왔니? 동명사에 수동형이 나왔다라는 거죠. 됐어요? 얘들아, disrespect이라는 건 무슨 뜻? 경멸하다, 멸시하다. 됐어요? 그러니까 멸시받는 경험이죠. 얘가 누군가를 멸시한 게 아니라, 경멸한 게 아니라 멸시를 받은 경험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될까? 그러니까 동명사의 수동형인 being disrespected가 들어가야 되는 거. 여기까지. 그래서 뒷부분에 disrespected 뒷부분에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죠. 됐을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빨간 색깔로 물결 표시 한 번만 쳐놓을게요. being disrespected에 대한 목적어, 동명사의 기재,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수동으로 나왔으니까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주어야. 지금 주어가 몇 개가 나왔니? A, B, and C로 총 몇 개 나온 거야? 3개가 나왔어. 그러면 3개니까 단수야, 복수야? 복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쓰는 거야? 복수동사 복수동사 were 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역경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죠. 가난했다라는 거, 역경.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역경. 그 다음에 멸시를 받았던 그런 경험, 역경. 그런 것들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원천이었다라는 거죠. 됐어요? 뭐에 대한 원천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그런 원천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그랬어요. 빨간 색깔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이 대시요. 이 대부터 끝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죠. 누구에 대한? said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결국에 동화작가 한스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요, 결국 고난이나 역경 자체로 인해서 그의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들이 탄생했다. 그거에 대한 원천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밑에 있는 내용 어렵지 않지 얘들아? 그래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장 성분 체크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너네가 이쁘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 한번 같이 봐보자.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the hardship이라는 것도 고난, 역경이에요. 어려움. 고난, 역경이라는 건 결국에 진짜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실된 축복이었다. 누가 말했겠어요? 안데르센이 말했겠죠. 그지? 뭐 했던 이라는 느낌. 결국에 어떤 결국에 축복이었냐면 영감을 줬던 축복이에요. 나에게 내가 뭐 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쓰도록. 됐어요? 이야기를 쓰도록. 이런 식으로 오형식의 inspire 하나 나왔습니다. 코리아 FWL tip I에서 inspire이에요. 여기 영감을 주다, 자극시키다 라는 뜻이죠. 내가요 어떤 이야기를 쓰도록 자극시키고 영감을 불어넣어준 진짜 축복이 바로 고난과 역경이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hardship이었습니다. 그게 뭐와 같은 이야기냐면요, 야 이거 뭐야? The Little Match Girl, 성냥팔이 소녀.
그죠? 그 다음에 the snow queen, 눈의 여왕. 그 다음에 and the ugly duckling. 이게 뭐예요? 아, 딱 봐도 미운 그렇지!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예요. 이런 이야기들과 같은 거를 쓰도록 자극시키고 영감을 불어넣어준 게 바로 이 고난이라는 거고 역경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축복이다라는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될까? 그래서 이 대시라는 거는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가 될 것이고요. 이 대는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거. 그렇지. 한 번씩 티키타카 해줘야지. 좋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 that과 관련된 주격 관계대명사 빨간 색깔로 체크를 해보신다면 어디까지? 끝까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 한번 확인해 봅시다. athlete. 야, 여기에 에이미 멀린즈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 이 멀린즈라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운동선수예요. 그래서 그 운동선수는 또한 됐어요? 이 운동선수 또한 봤다라는 거죠. 뭐를요? 그녀의 도전과 어려움을 뭘로 본 거예요? 기회로 본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나 역경 자체를 기회로 봤다라는 거죠. 이런 고난이나 역경이 진짜 축복이었다라는 이 작가, 동화 작가 안데르센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람의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뭘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얼소라는 접속부사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약간의 부사의 느낌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윗부분까지는 안데르센, 여기 아랫부분부터는 이 운동선수와 관련된 거.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부분 한번 확인해 봅시다. She was born. 그녀는요 태어났습니다. 뭐를 가지고 태어났냐면 with a medical condition. medical condition이라는 거 내가 뭐라 했어요? 질병이란 뜻입니다. 됐어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 질병 자체가 됐어요? 수식해주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또 나왔죠. 당연히 누구로 바꿀 수 있어? 위치로 바꿀 수 있고. 됐지? 그런 질병이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죠. 뭐를요? 두 다리를 잃는 거를 불러일으켰대요. 두 다리를 잃게끔 했다라는 거죠. 어디 아래에 있는 두 다리냐면 무릎 아래에 있는 그런 두 다리를요. 수술에서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that이라는 주격 관계대명사부터 surgery까지를 괄호쳐 주시면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이거 상태가 어떤 상황이야 지금? 질병 하나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질병 때문에 질병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원인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 질병이라는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results in 뒷부분이 결과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그지? 결과를 불러일으켰죠. 됐어요? 두 다리를 잃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거. 무릎 아래에 있는 두 다리를 잃는 그러한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에 얘들아 from 들어가면 되겠니 안 되겠니? from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 알겠지? 여기까지. from이라는 걸로 나오면 앞에 결과가 나오고 뒤에 원인이 나와야 돼요. 아예 바뀌어버립니다. 인과가 바뀌어버리면 그것도 당연히 틀린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운동선수 멀린즈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 여기는 고난과 역경 자체를요, 얘들아 마이너스로 본 거야, 플러스로 본 거야. 이 사람들은 플러스로 본 거죠. 좋게 본 거죠.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내용 봅시다. 그래서 she competed. 그녀는요, 이 멀린즈라는 사람이요, 결국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경쟁했다라는 거죠. 뭐에 대항하여서 누구와 경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athletes. 운동선수들과 결국에 경쟁했대요. 근데 뭐가 없는 운동선수들이요? 장애가 없는 운동선수들이죠. 얘는 지금 무릎 아래에 있는 다리가 다 없는 애잖아요. 그러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애잖아요. 근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경쟁을 했다라는 거죠. 엄청 대단한 일이에요. 됐죠? 아, 그래서 어디에서요? 국제 경쟁, 국제 대회에서요. 그지?
국제 대회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운동선수들과 함께 경쟁을 해 나갔다. and 그리고요. 이 and가요 결국에 participated 동사 하나가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부분에 compared 와 병렬 구조를 시켜주고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요 이 그녀는요 참여했다라는 거죠. 어디를 참여했어요 얘들아? 결국에 패럴림픽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1996년에 패럴림픽에 참가를 했다.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운동선수가 된 사람의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그녀의 경력은요. 또한 여기 또 나왔죠. 또한. 그녀의 경력은 또한 includes 포함합니다. include라는 게 포함하다. 예전에 entail 봤었는데 수반하다, encompass 수반하다, 동반하다. 그치? 포함하다. 이 뒷부분에 뭐가 나온다고? ing 나온다고 얘들아.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명사로 취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모델 일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 일을 포함하고 연기하는 걸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대중 연설을 또한 포함합니다라는 거.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운동선수, 운동뿐만이 아닌 다른 모델 일도 해봤고 연기도 해봤고 그 다음에 대중 앞에서 연설도 해봤다는 거야. 엄청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윗부분과 관련된 게 뭐와 관련된 거? 운동과 관련된 거. 그 밑에 있는 부분에서는 얼쏘와 관련된 걸로 다른 내용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붙어줘야겠죠.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줘라 얘들아. 여기까지 정리해주시고 아랫부분으로 내려가 봅시다. 그래서 아무튼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고 엄청나게 다양한 일들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장애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냈다라는 거죠. 해냈다. 여기까지.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 이 그녀는요 말한다라는 거예요. 뭐를 말하냐면 결국에 여기 says와 her 사이에 명사절 접속사 that 생략도 있겠죠. 명접 that 생략. 그치? 주어 동사 다음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온다면 그 사이에는 무조건 목적어의 역할을 해주는 아니면 주격보의 역할을 해주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도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요 말한다. 뭐를 말하냐면 그녀의 신체적 상태나 신체적 조건이 여기 또 나오죠. Not A but B. 됐어요? 상관 접속사 빨간 색깔로 계속 체크해 볼게요. 그녀의 신체적 상태와 조건이 결국에 뭐가 아니다라는 거. 결국에 장애가 아니라 이 the very라는 애는요. 결국에 명사를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The very thing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거야. 오케이? 바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바로 어떤 것이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the very thing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그것이었냐면 열었던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시 thing, the very thing 자체를 수식해주고 있죠. 주격, 관계, 대명사 이런 식으로요. 문을 열어 장애가 아니라 됐어요. 그의 신체적 조건은 장애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문을 열어줬던 바로 그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뭐에 대한 문을 열어줬대요? 그녀의 놀라운 잠재력에 대한 문을 열어줬던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주격관계 대명사 대을 빨간 색깔 바로로 표시를 해본다면 끝까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봐봐요. 결국에 포텐셜이라는 잠재력은요. 놀라운 감정을 느끼는 애입니까? 아니면 놀라게 하는 애입니까? 놀라는 감정을 유발하는 애죠. 그러니까 amazing이라는 ing가 붙은 거다. 그렇지? 놀라운. 이거는 뭐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까지가 여기에 빨간 색깔로 또 꺽쇠 표시해 볼게요. 펄부터요 포텐셜까지가 뭐가 되는 거? says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 거 깔끔하게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녀는요 결국에 그녀의 이런 신체적인 상태나 조건이 뭐가 아니라 장애가 아니라 그녀의 놀라운 잠재력에 대한 문을 열어줬던
바로 그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 봅시다. both people. 이 두 사람 모두 다 이런 느낌이죠. 이 두 사람 모두 다. 그러면 결국에 두 사람의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그죠? 안데르센과 멀린즈와 관련된 내용이 끝난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both people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고 이 두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그죠? 여기도 또 나오네요. not able be. 결국에 이 not able be가요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병렬 구조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not부터 끝까지 다 걸어칠 겁니다. 됐죠? 얘들아, despite가 무슨 뜻이야?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됐지? 결국에 이 두 사람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뭐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역경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결국에 역경 덕분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 it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앞에 있는 adversity 자체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깔끔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역경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역경 덕분에 성공했다라고 이 두 명은 다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없었으면 나는 절대로 성공 못했을 거야, 이렇게 유명해지지 못했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역경 덕분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포인트 하나가 나왔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 봅시다. this, 이것은요 is 뭐다라는 거, 진짜 다시 튀어오르는 것이다. 야, 진짜 다시 튀어오르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이게 진짜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 이 말이죠. 결국에 같은 말 다른 단어가 우리 교과서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오케이. 그래서 뒷장으로 넘어가면서 한 번만 끊어주세요.